부등식을 가볼 건데, 사실 이제 부등식을 언제 배웠죠?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1차 부등식을 배웁니다. 그래서 1차 부등식에서 다뤘던 부등식의 성질을 한 번 더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런 부등식이 있더라. 그죠? 그럼 얘는 양변에, 그지? 부등식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어도 어때요? 변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부등식의 양변에 0이 아닌 양수를 곱하거나 0이 아닌 양수로 나누어도 부등호의 방향이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죠. 뭐가 중요했죠?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어떻게 돼?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 이게 부등식 성질의 핵심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그걸 토대로 이제 진행을 해 보실 거고요. 내가 아이들이랑 문제를 풀면서 이 부등식 문항을 풀 때 가장 기초가 되는 문항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ax 곱하기 b를 푸시오. 이런 문제를 만났다? 그럼 애들은 신나서 바로 양변을 a로 나눠서 그럼 얘는요 얘예요. 이렇게 가버려. 맞아 틀려? 왜 틀려? 그렇지.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 알아볼라. 모르잖아. 그러면 얘는 반드시 세 가지 케이스로 분류하여서 해를 써야 돼. 그러니까 a가 양수이면 그때는 부등호의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될 겁니다. 이게 해예요. 그럼 a가 음수이면 부등호의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바뀝니다. 그럼 두 번째, a가 0일 때가 중요하죠. 그럼 a가 0일 때 보면 좌변은 0 곱하기 x야. 그지? 그럼 우변은 b다? 그럼 뭐 이제 이런 방향을 갖고 갈 건데 0 곱하기 x라고 하는 좌변은 0이에요. 그럼 얘를 만족하려면 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에 따라서 또 달라진다는 거죠. b가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또 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요게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부등식의 성질이었어요. 이제 부등식의 기본 성질 선생님 여러분들 189페이지에 여러분 필수문제 1번과 필수문제 2번은 과감하게 생략을 하겠습니다. 근데 필수문제 1번에 이것 좀 하나 볼까? 필수문제 1번에 요건 또 생소할 것 같아서 기억 좀 보실게요. 기억. ABC가 실수일 때 얘라면 이거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이 조건에서 얘로 찾아가야 돼. 이 모양에서 얘로 찾아가야 돼. 그럼 그 말은 뭐냐? 양변을 A, B로 나누는 거야. 알겠어요? 양변을 A, B로 나눠요. A, B는 양수이고 A가 B보다 작다라는 이것을 양변을 A, B로 나눈다. 나누면 B분의 1, A분의 1이 됩니다. 맞아요? 근데 지금 기억이 맞아요, 틀려요? B분의 A가 A분의 B보다 작다. 기억 맞아요, 틀려요? 맞다고 되어 있죠. 이렇게 찾는 거예요.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한 가지 더 집중을 하자면 양변을 C로 나눌 때 얘들아, 양변을 C로 나눌 때 C가 0이 아님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멘트가 안 들어가 있는데 양변을 C로 나눠버렸다? 당연히 오류가 있어요. 알겠죠? 자, 189페이지에 필수문제 2번. 해야 돼? 처음 본 내용이야? 아니지. 선생님이 공통수학 1 처음 도입하면서 얘기했어. 중등 과정에서 추가되는 내용을 위주로 설명을 하겠다고. 그 추가되는 내용이 바로 연립 1차 부등식입니다. 오늘은 연립 1차 부등식까지만 할 것 같은데 모르겠다. 연립 2차 부등식도 쉬운 부분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해 분리 전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달려볼게요. 자, 연립 1차 부등식 가볼게요. 얘들아, 1차 부등식은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했던 거야. 그런데 나는 연립되어 있는 1차 부등식이 궁금해. 근데 우리 연립되어 있는 연립 1차 방정식 그리고 바로 전 단원에서 연립 2차 방정식을 풀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연립되어 있다라는 건 뭐예요? 연립되어 있는 두 식에 공통된 해를 찾는 거지. 그럼 생각해봐. 연립되어 있는 1차 부등식이라고 하는 건 두 부등식이 연립되어 있을 때 첫 번째와 두 번째에 공통된 범위를 찾아야 된다. 이게 포인트인 거야. 공통된 해를 찾는 것이다. 그래서 공통된 해를 찾는 건데 그냥 공통된 해 찾지 마시고 그냥 식만 갖고 공통된 해 찾지 마시고 여러분 반드시 해를 수직선에 나타낸다. 반드시요. 안 나타내고 문제 안 풀어요. 식만 가지고 문제 안 풀어요. 아 물론 x가 어떤 건 1보다 작은 거고 x가 어떤 건 뭐 마이너스 3보다 크더래. 그럼 얘네들은 식만 가지고 니네가 이렇게 쓸 수는 있지. 근데 그래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라고. 부등식의 해를 반드시 수직선에 나타내서 거쳐서 문제를 풀라고. 알겠죠? 요렇게 정석대로 가는 풀이를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무슨 말인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뭐냐면요. 필수 문제 3번을 보겠습니다. 필수 문제 3번 보실게요. 자, 3번에 1번은 좀 쉬우니까 2번을 볼게. 2번이 좀 개수가 정수꼴이 아니어서 좀 복잡해 보이니까 이걸로 해볼게. 0.9, 0.3, x 플러스 4. 3분의 x 마이너스 7, 4분의 2x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이렇게 연립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짓이 뭘까? 맞아요. 근데 10을 곱하기 전에 일단 이 문제를 만나면 요거부터 해.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이 마이너스가 얘랑 얘한테 가야 됨을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그럼 이제 순서대로 가보도록 하죠. 순서대로. 밑에가 보일 것 같긴 한데 밑에다가 써볼게요. 그러면 요걸 니은이라고 하죠. 기억에다가 10을 곱합니다. 그래서 2x 더하기 7, 3, x 플러스 4. 오케이? 자, 이 니은에다가 누구를 곱할까? 12를 곱하자. 그럼 12를 곱하면 4, x 마이너스 7, 3, 2x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2 요렇게 됩니다. 맞아요? 그럼 얘를 조금 더 예쁘게 정리하자. 조금 더 예쁘게 정리하면 얘가 3x 플러스 12거든? 얘들아? 그럼 얘가 일로 넘어가. 그럼 x. 그리고 얘가 일로 넘어가. 그럼 플러스 5야? 플러스 5야.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요? 예, 그러면 x가 마이너스 5 이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x가 마이너스 5 이상이라는 것이 기억에 해당되는 부등식의 해였어요. 자, 이번에 니은에 해당되는 부등식 해를 구하기 위해서 4x 마이너스 28 마이너스 6x 플러스 15. 그럼 뭐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3? 그럼 2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맞아? 그럼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 맞아요? 그럼 얘들아 잘 봐. 내가 뭐라 그랬지? 연립. 그럼 그 둘 다 만족시키는 해를 어떻게 찾냐면 반드시 수직선에 나타내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기억에 해당되는 해가 누구였어? 마이너스 5 이상이었어. 맞습니까? 마이너스 5 이상.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1 초과. 마이너스 2분의 1 초과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초과. 근데 동시에 만족해야 돼. 동시에 만족한다는 건 우리 두 개가 연립되어 있잖아. 화살표의 진행 방향이 두 개가 있는 쪽이 공통된 부분이야. 그럼 어디? 여기. 됐어요? 그럼 이 연립방정식의 해에 따라서 x가 마이너스 2분의 1 초과입니다. 여기까지 하는 게 세트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선생님 여기 왜 안 돼요? 여기는 화살표가 한 번밖에 안 지나가. 내가 두 개의 연립된 식을 찾았기 때문에 화살표가 몇 개 지나가야 돼? 두 개가 지나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이 그리는 작업 해야 돼, 안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돼. 무조건. 왜 아니야? 무조건 해야 돼. 알겠지? 이렇게 가실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연립부등식 하기 전에 연립방정식에서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우리. 그죠?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했죠? 그냥 내가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았나요? 그쵸? 얘는 다 똑같은 애들이니까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이렇게 연립되어 있는 부등식은 있잖아, 얘들아.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야. 가장 작은 애 1등, 두 번째인 애, 세 번째인 애. 순서가 정해져 있지?
그럼 얘는 항상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냐면 앞에 거 2개, 뒤에 거 2개로 문제 풀어야 돼. A랑 C 쓰면 돼, 안 돼? 안 돼. 왜? 가운데 B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차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거 2개, 뒤에 거 2개로만 연립해서 문제를 푸셔야 된다. 얘 때처럼 다 똑같다고 되어 있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진행하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왜냐면 크고 작은 순서가 결정이 돼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앞에 거 2개, 뒤에 거 2개로 연립해서 문제를 푸셔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을 하면서 이 유형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문제 4번에 2번 좀 복잡해 보이는 걸로 가볼게요. 4번에 2번 가실게요. 자, 마이너스 x 5x 마이너스 2에 1 플러스 x x 플러스 2더라. 자, 그러면 요 상황이 이건 거야, 얘들아. 얘가 a, 얘가 b, 얘가 c 이렇게 된다. 오케이? 그럼 어떻게 묶어? 연립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 A랑 B랑 연립을 A랑 B랑 그리고 B랑 누구랑 C랑 이렇게 연립하는 거야. 그럼 기역식, 니은식 얘를 기역이라고 두고 얘를 니은이라고 두면서 기역, 니은을 좀 정리 좀 합시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x 5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x 5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x x 플러스 2 이렇게 준다고. 그럼 얘 이제 정리하자. 3x 넘어오면 4x 4x 입이 이쪽으로 벌려져 있어. x 쪽으로 벌려져 있으니까 얘가 2가 되면서 기억의 해는 x는 2분의 1보다 초가더라. x는 2분의 1보다 초가더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게 기억의 해예요. 그럼 니은의 해 가보자. 니은의 해 가볼게요. 3x 넘어가서 2x 그리고 넘어가서 4가 됐어요. 그럼 x는 2보다 작다 되는 거 보여요? x는 2보다 작다가 니은의 해입니다. 그럼 얘랑 공통된 범위를 반드시 이 짓을 해라고. 여기서 물론 알지. 선생님 2분의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거 아닙니까? 알지. 알지만 벌써부터 그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어려운 문제 풀 때 이거 안 그린다니까? 그냥 초장부터 무조건 다 그리고 끝낸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그럼 그릴게요. 수직선상에 해를 나타내는 부등식을 구해볼 건데 x가 2분의 1보다 크다. 이게 기억이었어. 맞아. x가 2보다 작다. 이게 니은이었어. 근데 연립된 부등식은 2개가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럼 화살표가 몇 개 지나가야 돼? 2개가 지나가는 공통된 구간. 2개가 지나가는 공통된 구간. 이게 해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답 뭐라고 써, 얘들아? x가 2분의 1 초과 2 미만. 이게 답인 거야. 이게 연립 1차 방정식.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얘만 구하면 돼요, 얘만. 수직성만 제대로 찾으면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필수 문제 5번을 가보실게요. 필수 문제 5번. 이제 지운다, 얘들아. 5번. 자, 5번에 1번 가보시죠. 2x-4가 x 이하. 3x-2가 2x 플러스 2더라. 자, 그래서 기억, 니은 이렇게 할게요. 그럼 기억하고 니은부터 구해볼게, 얘들아. 기억부터 해를 찾아보면 x가 넘어와. 그럼 x, 4가 넘어가. 이게 기억의 해야. 맞아? 자, 그럼 니은의 해 가보자. 니은의 해는 2x 넘어갔어. x 넘어갔어. 4. 그럼 내가 연립된 방정식을 구할 때 수직선의 해 나타내야 된다 그랬어요. 연립된 부등식을 구할 때. 수직선의 해를 나타내볼게. 기억해 가보자. 기억해는 4를 포함하면서 4 이하입니다. 맞습니까? 니은의 해 가볼까요? 니은의 해는 4를 똑같이 포함하면서 이상입니다. 그럼 공통된 범위가 있어, 없어? 범위는 없어. 근데 공통된 뭐가 있어? 값이 있어. 그게 누구야? 4잖아. 그럼 이때는 해가 x는 4만 답인 거야. 이때는 해는 x는 4입니다. 부등식, 연립 부등식을 풀었는데 해가 범위로 안 나올 수도 있군요. 당연하지. 범위가 공통된 게 아니고 값만 공통된 걸 수도 있는 거잖아. 이해됐어? 그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5번에 2번도 똑같이 특수한 해를 갖는 부분이니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에 x-1 그것이 x-13 2x 플러스 5에 4x-11 이렇게 갈 거야. 얘가 기억이고 얘가 니은이었어요. 자, 그럼 기억부터 가보시죠.
기억은 3-2x 플러스 2, x-13 이렇게. 그럼 x가 넘어가. 그럼 3x죠. 3x고 x랑 등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1로 넘겼고 등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플러스 5였고 넘어왔어요. 플러스 18 됩니다. 아, x가 6보다 작은 게 니은의 해예요. 이해됐어요? 자, 이번에 니은 가보실게요. 니은은 2x 넘어가요. 그럼 2x지. 그럼 2x 쓰고 x 쪽으로 입을 벌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10을 넘어왔지? 그럼 얘 16이 되는 거예요. 그럼 x 누굽니까? 8 이하가 됩니다. 아, 미안해. 8 이상. 부동호의 방향 안 바뀌어. 8 이상. 자, 그러면 기억의 해 찾았고 니은의 해 찾았다잉. 그지? 그럼 얘를 수직선에 나타내 볼 거야. 자, 6보다 작아요. 6보다 작아요. 자, 8 이상이에요. 8 포함해서 이상이에요. 공통된 부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얘는 뭐라고 쓸까? 해가 없는 거야. 너는 그럼 해가 없어요. 해가 없다. 이렇게 쓰면 돼. 됐어? 쉬워, 어려워? 필수 문제 6번. 별표. 3개. 연립부등식이 있습니다. 2x 플러스 5, 3x 플러스 2, x 마이너스 a, 18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2. 자, 요것의 해가, 그럼 얘들아, 연립되어 있는 부등식의 해라는 걸 알아야 돼. 그럼 연립되어 있는 부등식의 해라는 얘기는 얘네들을 반드시 수직선에 나타내 봤다라는 소리야. 조연아, 졸면 안 돼.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역과 니은의 해를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은 일단 해가 반드시 나오네요. 기역은 미지수가 없기 때문에 해가 반드시 나옵니다. 해가 반드시 나와요. 자, 그럼 기역부터 해를 구해볼게요. 기역. x가 넘어갔어요. 그럼 x가 되고 x 쪽으로 2 벌리고 있으니까 2 벌리시고 2 넘어가서 3 됩니다. 이게 기역이네요. 이제 니은해 구할 건데 니은해는 조금 복잡해 보여. 그래서 좀 간단하게 만들어 놓고 해를 찾아볼 겁니다. 그래서 x-a, 18, 마이너스 3x, -6 이렇게 갑니다. 3x 넘어갔어요. 4x. 18 빼기 6해서 12고 a가 넘어왔어요. 12 플러스 a. 아, x의 해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기역의 해와 니은의 해를 어찌 해야 해? 수직선에 나타내야 돼. 수직선에. 얘를 수직선에 나타낸다. 수직선 나타내면 자, x가 3 이상입니다. 3 이상. 그럼 생각해봐. 니은의 해가 4분의 12 플러스 a였는데 4분의 12 플러스 a가 1번에 있어서 이렇게 그려져야겠니? 2번에 있어서 이렇게 그려져야겠니? 1번이야, 2번이야? 아, 왜 책 봐? 1번이야, 2번이야? 2번이지. 1번에 얘가 오게 되면 공통된 구간이 있어, 없어? 공통된 구간이 없어. 근데 해가 있다며. 해가 있으니까 2번에 와야지. 2번에 와서 이렇게 그려져야지만 화살표 2개가 이동되는 공통된 구간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여기의 위치는 4분의 12 플러스 a였다. 요 말이라고. 아, 그럼 내가 연립되어 있는 방정식의 해라는 것은 3 이상 4분의 12 플러스 a였는데 얘가 이 파란색이랑 똑같다 이 말인 거야. 파란색이 누구였어? b 이상 4분의 15 미만.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a 얼마야? b 얼마야? 이렇게 찾는 거라고. 그려야 돼, 안 그려야 돼? 그러니까 안 그려 버릇하면 이 문제 못 풀어요. 그려야지만 어디 위치에 있는지 판단을 하고 해석을 하고 접근을 할 거 아니야. 됐습니까? 이렇게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 필수 문제 7번 갑시다. 필수 문제 7번 보실게요. 연립부등식이 있습니다. 어떤 연립부등식이냐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 자, 근데 얘가 해가 어떻대? 해를 갖지 않도록. 그럼 해를 갖지 않는 모양이 뭐였어? 이런 거 아니었어? 겹치는 게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기역과 니은을 가보실게요. 자, 기역 보실게요. 자, 마이너스 3x 넘어갑니다. 2x죠? 2x 될 거고. 이쪽으로 넘어갔으니까 이 x 쪽으로 입이 벌려지고요. 마이너스 3이 넘어가서 4가 됩니다. 그래서 x가 2 이상이에요. 이렇게 갈 거예요. 맞아? 오케이. 자, 이번에 니은 가보실게요. 니은의 해 구할 건데 니은의 해는 뭐 할 게 없어요. 그냥 마이너스 2a를 넘어가서 2a 마이너스 4더라. 요게 니은의 해입니다.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돼? 수직선에 나타내야 돼. 그냥 수직선에 나타내지.
수직선에 나타내면 2 이상이에요. 2 이상이에요. 그럼 보세요. 이 니은의 해의 위치가 얘들아 니은의 해의 위치가 2a-4보다 작아야 되는 거야. 그럼 2a-4가 여기에 있어야 될까? 여기에 있어야 될까? 1번에 있어야 될까? 2번에 있어야 될까? 당연히 1번에 있어야지. 또 2번 하려고 그랬지. 왜 2번이야? 얘가 2번에 오면은 얘가 작은 거니까 2번에 와서 작아지는데 공통된 부분 나오잖아. 그럼 2번에 오면 안 되지. 때리나. 여기에 와야지. 뭔 말인지 이해됐어? 자, 그럼 잘 봐. 아, 2a-4가 그럼 2보다 작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작으면 무조건 해를 안 가져요. 맞습니까? 그런데 얘 포함하는 기호야? 포함 안 하는 기호야? 안 하는 기호야. 그럼 이 뚫려있는 요 기호가 여기 2에 와서 이렇게 해를 그렸다고 하면 얘도 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핑크색은 2 가져가 안 가져가? 2 안 가져가. 하얀색만 2를 가져가. 뭔 말인지 이해됐어? 그럼 이 뚫려있는 이 기호는 2랑 똑같아도 괜찮아. 얘가 2랑 똑같아도 되는 순간 어떤 해가 그려지는 거냐면 2 이상인 것과 2 초과인 거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해됐어? 돼요, 안 돼요? 자, 그러면 같아지는 부분까지 신경 쓸 수 있어야 돼. 알겠죠? 보통 애들은 이렇게만 하고 끝나. 근데 아니라고. 얘 포함 안 하잖아. 그럼 2에 도착해도 2 안 가져가는 거니까 같아도 상관없다니까. 그러니까 같아도 되는지 내가 이걸 표현을 여기에 도착해도 되는지라고 이제부터 얘기할 건데 같아도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2a가 6 이하가 되면서 a는 3 이하만 되면 a의 값이 3 이하의 값만 갖는다면 얘는 해를 무조건 안 가져요 이 말인 거예요. 됐어 안 됐어? 자, 그럼 8번 가보시고. 자, 연립부등식이 있습니다. 4-x 2에 x 3x 마이너스 2x 얘를 만족시키는 정수인 해가 1개일 때 이제 얘가 어려워요. 별표 5개. 정수인 해가 1개. 그럼 일단 뭐부터 해? 연립되어 있는 부분들, 연립되어 있는 부동식의 해를 수직선에 나타내보는 수밖에 없어요. 일단 제일 먼저. 그럼 얘가 기억. 미음. 자, 이제 기억부터 가보실게요. 기억은 4-x, 2x-2. 맞아요? 그럼 x가 넘어가요. 3x가 될 것이고 2이 이쪽으로 벌려져 있고 마이너스 2 넘어갔더니 6이 됩니다. 아, x가 2보다 크더라. 이게 기억의 해입니다. 기억의 해 구해놨고. 자, 니은의 해를 가보실게요. 니은의 해는 2x가 넘어왔어요. x 되니까 땡큐고 a 이하입니다. 이게 니은의 해입니다. 그럼 얘들아, 수직선에 나타내보자. 기억을 수직선에 나타내보면 x는 2보다 크다. 이렇게 갈 거야. 자, 니은은 x가 a 이하다. 이렇게 가지. 그럼 내가 뭐라 그랬냐면 얘들아, 정수인해가 하나였으면 좋겠대. 그러니까 무조건 겹치는 부분은 있어야 된다 이 말인 거야. 그럼 생각해보세요. a 이하라고 하였을 때 니은의 해의 위치가 1번이어야 돼? 2번이어야 돼? 응? 1번이어야 돼? 2번이어야 돼?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야? 2번? 아니, 겹치는 부분이 있어야지 해가 있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지금 얘가 이하인 걸 나타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1번에 오면은 이런 수직선이 그려져야 되는 거고 2번에 오면은 이런 수직선이 그려지는 거야. 그럼 1번에 와야 돼? 2번에 와야 돼? 당연히 2번에 와야지. 1번에 오면 겹치는 부분 없다니까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얘 아니에요. 얘 탈락. 자, 그럼 난 2번의 위치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까지 확인합니다. 아, A 여기 있어야 돼요. 근데 봐봐. 정수가 있으면 좋겠대. 그럼 내가 정수가 있어야 되니까 지금 2 바로 다음에 와야 되는 정수가 누구야? 3이지. 그럼 여기에 3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3.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A는 3보다는 어느 쪽에 있어야 돼? 큰 쪽에 있어야 돼. A의 위치는. 근데 얘가 지금 죽을 때까지 계속 커져. 막 10까지 커지고 100까지 커지고 1000까지 커져. 그러면 정수가 계속 많아지지. 근데 난 정수가 몇 개 필요해? only 1이라고 그랬어. 그럼 나는 3보다 커져야 되는 쪽에 있는 건 알겠는데 더 이상 못 커지게 막아줘야 돼요. 어디서 막아줘요? 에? 아니요. 얘가 A가 4도 가져가게 되고 5도 가져가게 되고 6도 가져가게 되면 정수가 하나만 있어야 돼요 라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잖아. 그럼 얘가 더 못 커지게 막아줘야 돼. 어디서 막아줘? 아이?
아니, 그러니까 3보단 이미 큰 걸 알았잖아. 그 3보다 계속 커지면 돼? 안 된다니까? 그럼 3보다 계속 커지면 안 되니까 어디서 막아줘야 돼? 4에서 막아줘야지. 4에서 막아줘야지. 5에서 막아줘? 야, 5에서 막아주면은 3도 가져가고 4도 가져가는데? 6에서 막아줘? 3도 가져가고 4도 가져가고 5도 가져가는데? 뭔 말인지 알겠어? 어디서 막아줘야 돼? 4에서 막아줘야 돼. 4에서 막아줘야 돼. 이제 요거까지 확인했어. 그럼 내가 뭐라 그랬지? 확인한 다음에 마지막에 세팅해야 되는 게 도착해도 되는지, 같아도 되는지를 판단해야 된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A라고 하는 요 노란색으로 색칠된 요 표시가 3에 도착해도 되는지 보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3에 도착한다고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3에 도착해서 이렇게 해를 그렸어요. 도착해도 돼요? 내 수업 듣는 거야? 도착해도 돼, 안 돼? 돼, 안 돼? 소연이 몰라. 돼, 안 돼? 돼? 돼, 안 돼? 돼, 안 돼? 왜 돼요? 이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가 이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봐봐. 얘를 하나 여기 옆에다 다시 그려볼게. 2보다 큰 거 하나 확인했고 3을 포함하면서 이렇게 됐어. 그럼 여기에 속해 있는 정수는 3 하나밖에 없는 거야. 3 가져가잖아. 소연아, 됐어, 안 됐어? 그럼 너가 두 번째 대답해. 자, A가 4에 도착해도 돼요? 얘는 이미 된다고 확인했어. A가 4에 도착해도 돼요? A가 4에 이렇게 도착했어요. 왜? 뭐가? 아니, 이게 진짜 중요해. 시험에 나온다고요. A가 4에 와도 돼요? 여기에 와서 이렇게 그려도 돼요? 내가 밑에다 그려볼게. 소연이만 대답해. 지금 나머지는 아는 것 같아. 2 하고 A가 여기에 왔어. 4에 와도 돼? 자신감 있게 얘기 안 해. 확신을 갖고 얘기해. A가 4에 와도 돼? 왜? 이미 3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3이 있으니까 얘가 4에 도착하면 3이랑 4라는 정수 2개를 가져가는 거야. 난 정수 몇 개가 필요한데? 1개가 필요하다. 나 3 하나만 필요하다니까? 그럼 얘들아, 결론. 이것만 가지고 가면 되는 거야. A의 범위는. 따라서 문제에서 이 정수인애가 1개가 되게 하는 A의 범위가 궁금해요 라고 얘기했으니까 정답은 얘가 되는 거다 이 말이야. 됐어, 안 됐어? 너무 중요해. 너무너무 중요하다 얘들아. 8번 별표 5개 넘어가실게요. 자, 연립 1차 부등식 활용 농도여서 중학교 때 농도 부분 다 제대로 안 했었기 때문에 농도 부분 한번 설명을 할게요. 선생님 원래 활용 문제 설명 안 하지만 농도는 이제 고등학교 때는 무조건 나온다 얘들아. 이렇게 알았지? 여러분들 책에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학교에서 나눠준 유인물 뭐 프린트 이런 거에도 활용 유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나랑 그 내신 대비를 했던 친구들은 소금물 농도에 대한 문제는 항상 소금의 양으로 식을 세운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일단 농도부터 식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농도는 소금물의 양. 그러니까 소금하고 물이 합쳐져 있는 거. 이걸 뭐라 그래? 용액. 과학 시간에. 맞아? 용액. 그치? 얘를 용액. 맞는지? 자, 그리고 여기에 소금이 오는 거예요. 소금이 뭐야? 그렇지! 얘가 용질. 그럼 물은 뭔데? 아니야. 용매 아니야? 매개체가 되는 용매. 자, 그거 곱하기 100. 이게 농도를 구하는 식입니다. 자, 그러면 농도와 관련된 문제는 이 농도식을 변형해서 소금의 양으로 식을 세울 거야. 그럼 소금의 양은 100을 넘겨요. 곱하기 100을 이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이렇게 이제 식을 세울 거야. 앞으로 농도 문제들은 다. 그럼 농도 문제들은 다 이렇게 세우는 걸 알겠는데 그럼 어떤 식을 세워야 되는 겁니까, 선생님? 자, 그럼 이제 9번을 가보실게요. 9번. 어떤 상황이냐? 8%의 소금물 300g. 8%의 소금물 300g. 거기에다가 14%의 소금물을 넣을 거래요. 14%의 소금물을 넣을 건데 얼마를 넣는지는 모른다 이 말인 거야. 그걸 넣었더니 뭐라고 됐니? 9% 이상 11% 이하. 9% 이상 11% 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11% 그리고 9%.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 여기 300g에다가 Xg을 섞었지? 그럼 총 나오는 그램 수는 몇이 돼야 돼?
맞아요. 300 플러스 x그램. 그럼 여기도 똑같죠? 300 플러스 x그램. 그럼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요거 그대로 식을 세우면 되는 거야. 어떤 식으로? 소금의 양의 식으로. 그럼 가볼게. 자, 여기 소금의 양식 가볼게요. 소금의 양.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이렇게 갈 거야. 맞아? 그리고 부등호 있었고요. 가운데 덧셈으로 이루어져 있는 식 쓸 거예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더하기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맞아? 그리고 여기 부등호 기호 있어요. 부등호 기호 있어서 이렇게 쓰시고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원래 고생기호 생략하는 건데 그냥 일단 쓰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포인트는 그대로 약분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모두 다 100을 곱해서 없애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어요? 모든 항에다가 다 100을 곱하는 거야. 그럼 나는 9 곱하기 300 더하기 x 83, 24, 2400 더하기 14x 그리고 11 곱하기 300 더하기 x 이렇게씩 세우는 거예요. 야, 그럼 이거 뭐야? 아까 했던 거 아니야? 얘 A, 얘 B, 얘 C. 연립부등식. 그럼 연립부등식 가봅니다. 어떻게? 첫 번째 연립부등식은 이거 전개할게요. 9327, 2700 더하기 9x 그것이 2400 더하기 14x 이게 첫 번째 연립부등식. 두 번째 연립부등식은 2400 더하기 14x 그리고 그것이 3300 더하기 11x 이렇게 갈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기역식과 니은식 구할 거예요, 우리는요. 그럼 기역부터 가보시죠. 기역은 2400 넘어가요. 300 들어와요. 9x 넘어가요. 6x 돼요. 아, 그럼 x는 뭐더라? 50 이상이더라. 이게 기역의 해입니다. 미안해. 5x. 땡큐. 5x. 60 이상이더라. 이렇게 갑니다. 이게 기역의 해예요. 자, 니은의 해 가보죠. 니은의 해. 니은의 해는 2400 넘어갔어. 얼마야? 900? 11x 넘어갔어. 3x? 그럼 x가 어떻게 돼? 300? 맞죠? 네. 그럼 이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 소금물 양의 범위를 구하시오. 그래서 범위를 구하라고 얘기해서 신나서 그냥 이렇게 쓰고 끝내면 안 돼. 이거 뭐야? 활용 문제지. 따라서 답을 쓸 때는 60g 이상, 300g 이하 라고 활용 문제에 맞게 답을 맞춰주셔야 돼요. 이렇게 쓰면 학교 선생님 성격에 따라 맞다고 해주는 분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틀렸다고 해주실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죠? 요렇게 연립 1차 부등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절대값 기호까지만 할게. 2차 부등식은 다음 시간에 할게. 알았지, 얘들아? 절대값 부등식까지 하고 그럼 지금 일단 연립 1차 부등식에 대한 부분을 학습일기에 정리하시고 선생님 칠판 지운 다음에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1차 부등식까지만 오늘 진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챕터. 마지막 한 챕터. 절대값을 포함한 1차 부등식. 일단은요. 그 방정식을 풀 때를 좀 생각을 해보자. 얘들아. 방정식을 풀 때 예를 들면 뭐 절대값 x가 절대값 x 플러스 3x 더하기 뭐 2 이게 5래. 얘들아. 그럼 우리 어떻게 했지? 절대값이 있는 상태로는 문제를 못 푼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얘를 0이 되게 하는 것을 기준으로 절대값이 그대로 벗겨지는 경우와 절대값이 음수를 달고 벗겨지는 경우로 나누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수였을 때는 x, 3x, 2, 5, 4x, 3, x는 4분의 3이어서 요 구간에 얘가 들어가 있으면 얘는 해가 된다. 이렇게 찾았어. 그럼 x가 음수였을 때는 절대값 x 자리에 마이너스 x, 3x, 2가 되고 5가 되면서 2x 3이었고 x는 2분의 3인데 요 해가 요 구간 안에 없었기 때문에 너는 해가 될 수 없어요. 이렇게 찾았단 말이에요. 그냥 이거랑 똑같아요. 이거랑. 그럼 내가 이게 부등식이 된 거야? 그럼 얘가 뭐겠어? 부등식 된 거고 부등식 된 거고 부등식 된 거고 이런 식으로 찾겠지. 됐습니까?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선생님 그럼 얘랑 얘를 어떻게 찾아요? 요 구간을 확인을 해보자는 거지. 요 구간에 해당되는 해는 마치 연립 1차 부등식을 풀었던 것처럼 얘 안에 들어가 있는 건 x가 0 이상인 애들만 찾을 수 있어. 그럼 얘가 누구야? x가 4분의 3보다 크다가 나왔지? x가 4분의 3보다 크다가 나왔다라는 것은 요 화살표 두 개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공통범위 여기를 읽어줘야 돼. 이 말인 거예요. 이게 그냥 절대값을 포함한 1차 부등식의 풀이더라. 됐습니까?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면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접근을 해볼게요. 201쪽에 필수문제 10번. 2x-1이 3이더라. 이거를 풀기에 앞서서 얘 좀 봐봐, 얘들아. 절대값 x가 3보다 작아.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뭐야? 0을 기점으로 3과 마이너스 3이 있을 때 3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3과 마이너스 3 사이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사이에 있으면 절대값이 항상 3보다 작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 봐. 이렇게 절대값 기호 하나짜리랑 이런 부동식이 들어있을 때는 얘 모양 봐봐. 얘 모양이 사이값을 나타내는 모양이야. 알겠어? 사이값. 그럼 반대로 절대값 x가 3보다 컸으면 좋겠어. 3보다 컸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0을 기점으로 3과 마이너스 3이라는 기준점이 있을 때 3보다 큰 쪽,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쪽 이렇게 가는 거야. 이해돼? 그럼 여기가 뭐냐고. 얘가 이 기호를 잘 봐. 가의 값이라고. 가의 값. 양 사이드. 사이드의 값이다 이 말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절대값 기호로 이렇게 표현을 하라고. 굳이 그리지 말고. 그럼 얘 봐봐. 그 1번을 보시면 1번을 보시면 절대값 기호 하나 있지. 덩어리 하나. 덩어리 하나 있고 얘 기호를 보면 얘가 사이값의 기호라니까.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3과 플러스 3이 기준이잖아요. 절대값 안에 기호가. 그럼 그것이 사이값에 있어야 되고 2x-1이에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됐어요? 절대값이 바뀐 거예요. 그럼 양변을 1로 더해요. 1을 더하면 마이너스 2, 2x 4. 양변을 2로 나누세요. 마이너스 1, 2. 이게 답이에요. 됐어, 안 됐어? 됐지? 그럼 2번 가볼게. 2번. 2번을 보시면 얘들아 이것도 곧장 풀 수 없어. 얘가 A, 얘가 B, 얘가 C이기 때문에 뭐 한다? 연립한다. 그래서 3 이거야. 됐어? 자 그럼 기억부터 가볼게. 얘들아 기억식을 얘가 기준이 되게 해야 되니까 우리 삼각비 할 때도 기준이 되는 각이 내 왼편에 왔었지. 그럼 얘도 기준이 내 왼편에 오게 세팅해. 요렇게. 그럼 얘 지금 절대값 덩어리 하나지. 그럼 얘 사이값이야 가이값이야? 이 모양이 가이값이야. 가가 뭐라고 해서 양 사이드를 얘기하는 거라서 가생이 가짜 그거야. 자 그러면 얘가 절대값을 벗기면서 양 사이드라는 얘기가 작은 것보다 더 작고 큰 것보다 더 커요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 작은 거 쪽으로 가고 큰 것 쪽으로 갈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럼 얘들아 얘는 x가 마이너스 2 x가 4보다 크다. 이게 기억의 해예요. 기억의 해. 그럼 니은의 해 가보자. 니은의 해. 절대값 x-1 5. 얘는 뭐야? 사이값인 걸 알아야 돼. 이게 사이값을 얘기하는 거야. 사이. 그럼 사이는 뭐야? 작은 것과 큰 것 사이예요.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x는 6 마이너스 4. 됐어? 이게 니은이야. 그럼 기억과 니은을 수직선에 나타내볼게. 기억은 해가 마이너스 2보다 작고 4보다 큰 거야. 니은은 해가 잘 봐. 니은은 해가 마이너스 4보다 크고 6보다 작은 거야. 자, 나는 몇 개를 연립했어, 지금 식을? 2개를 연립했지? 그럼 화살표 2개가 움직인 공통 범위를 읽어야 돼. 그럼 화살표 2개가 움직인 공통 범위가 2개가 움직인 공통 범위가 여기 하나, 2개가 움직인 공통 범위가 여기 하나,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됐습니까? 그럼 얘는 답이 뭐예요? 2번의 답은 마이너스 4초가 마이너스 2 미만, 4초가 6 미만입니다. 이렇게 찾는 거야. 됐어, 안 됐어? 쉬워, 어려워. 그럼 이거 한번 해볼까? 이거 어떻게 풀어? 인데 그거 말고 좀 본질적으로 봐봐.
그냥 푸는 방법만 기억하지 말고 본질적으로 봐. 물론 맞지, 얘가 사이값인 건 알겠는데 본질적으로 봐봐요. 이 문제를 풀려고 할 때 안 이상해? 이거 안 이상해? 절대값이 어떻게 음수보다 작을 수가 있어. 절대값은 항상 0 이상인데, 그죠? 그럼 이렇게 됐을 때는 해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냥 무조건 사이값이야 가이값이야 이것만 기억하는 거 아니야. 여기서 봤을 때 본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번엔 11번으로 갈 거고 11번에 별표 5.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절대값이라고 하는 덩어리가 하나만 존재한다면 사이값인지 가이값인지 판단해서 문제를 푸는 것인데, 절대값의 존재가 하나가 아닐 때는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그럼 아까 여기서 했던 것처럼 구간을 이렇게 나누는 거야. 구간을 나누는 거. 그럼 필수문제 11번에 별표 쳤으니까 구간 나누기라고 되어 있네. 미안해. 구간 나누기라고 되어 있으니까 필수문제 11번으로 와보실게요. 자, 보자. 1번은 볼 건데, 얘들아. 선생님 이거 덩어리 하나 있잖아요. 그럼 얘 가액값인데요? 가액값으로 하려고 봤는데 여기에 또 다른 미지수가 들어있어. 그럼 이럴 땐 가액값 못 써. 어떤 기준이 되는 상수가 있어서 가액값인지 사익값인지 구할 수 있었던 거잖아. 그지? 근데 얘는 기준이 안 돼요. x의 값은 계속 변할 거거든요. 그럼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 절대값을 벗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절대값을 벗기는 건 어떻게? 이렇게 했던 것처럼 벗기는 거죠. 그럼 얘를 0이 되게 하는 x가 누굽니까?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를 기점으로 구간을 나눌 겁니다. x가 마이너스 2보다 이상일 때, 그리고 두 번째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그럼 x가 마이너스 2 이상일 때는 이 안에 부호가 항상 양수야. 그럼 양수면 절대값이 어떻게 벗겨져? 그대로 벗겨져, 그대로. 그래서 x 플러스 2, 3x 플러스 7 이런 모양이 만들어질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x가 일로 이항돼요. 2x가 올 거고 2x랑 등지는 거고 7이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 5가 됩니다. x라고 하는 해는 마이너스 2분의 5예요. 이러고 끝내? 아니라 그랬어. 우리 방정식 풀 때도 이 구간 안에 해가 들어가는지 확인했던 것처럼 이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 또한 마찬가지로 이 구간 안에 얘가 속해 있는지 판단을 하셔야 돼요. 됐어요? 그럼 이 구간 안에 속해 있는지 보자고. 마이너스 2 이상인 구간 안에서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아야 된대. 그럼 마이너스 2분의 5 여긴 거 알고 있지 우리. 그럼 얘보다 작아야 된대. 그럼 얘 해 있니 없니? 공통된 부분 없잖아. 그럼 얘는 해가 없는 거예요. 이 상황은 해가 없어. 너 해 없어. 여기서는 해가 없다. 자, 두 번째 상황.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입니다.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절대값 안에 부호가 음수였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거예요. 마이너스 달고 절대값이 풀어지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3x 플러스 7 이렇게 됩니다. 맞습니까? 마이너스 x 넘어와요. 그럼 4x죠 얘들아. 4x고 이렇게. 그럼 7이 일로 넘어가요. 마이너스 9죠. 맞아요? 그럼 x가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어. 얘가 답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구간 안에서 만족하고 있는지를 찾아야 된다라고 설명했어요. 그럼 이제 또 수직선에 나타내보자.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구간에서 얘기를 할 거고요. 마이너스 4분의 9는 여기 어딘가입니다. 공통된 부분 여기 아니에요? 그러면 해 있어 없어? 있어. 그럼 최종적인 요 1번 부등식에 대한 해는 따라서 x는 마이너스 4분의 9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요거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이번엔 두 번째 별표를 좀 쳐주세요. 정연아! 얘만 하면 끝인가요? 오케이. 뭔 얘기를 저렇게 하는 거야? 정연아! 얘네 떠들지 말라 그래. 원장 선생님 화났다고 떠들지 말라 그래. 자, 이번엔 2번입니다. 2번은 절대값이 몇 개 있어요? 2개. 그러니까 2번에 대한 형태는 절대값이 2개 이상 있는 유형이야. 그럼 3개였을 때도 가능하고 4개였을 때도 가능한 방법인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지금 구간을 나눴죠. 구간을 나누는 이유는 뭐였어요? 절대값을 벗기려고. 그지? 절대값을 풀어주려고. 그러니까 절대값 안이
양수인 부분, 0 이상인 부분과 절대값 아닌 음수인 부분으로 구간을 나누어서 문제를 풀었단 말이에요. 그럼 절대값이 2개 이상일 때는 그때마다 이거를 하나씩 다 따져? 그럼 너무 빡세. 그럼 얘 2개 찾고 얘 2개 찾고 총 4번의 경우를 따져야 되잖아. 그럼 너무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있냐면, 자, 얘를 0이 되게 하는 x가 누구야? 마이너스 1. 얘를 0이 되게 하는 x가 누구야? 2라는 얘기죠. 맞아요? 그럼 얘는 구간을 어떻게 세팅을 하는지 잘 봐.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과 3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 맞아? 그럼 마이너스 1이 여기 지금 기준이 되는 값 중에 마이너스 1이 제일 작은 수고 3이 제일 큰 수지. 그럼 얘는 구간을 어떻게 나누냐면 작은 것보다 훨씬 작은 구간 첫 번째. 오케이? 작은 걸 포함하면서 큰 것보다 작은 구간 두 번째. 세 번째는 큰 거를 포함하면서 큰 것보다 더 큰 구간 세 번째. 이렇게 나누는 거야. 그래서 일명 이걸 점프라고 얘기합니다. 선생님. 뭐라고요? 점프 하는 거야. 알겠지? 점프. 이렇게 기억을 해. 그럼 어떻게 점프를 하느냐? 첫 번째, 작은 것보다 더 작은 구간. 작은 값보다. 두 번째, 작은 것을 포함하면서 큰 것보다 작은 구간. 세 번째, 큰 것을 포함하면서 더 큰 구간. 그럼 세 개가 왔을 때는 여기다가 기준 하나 잡고서 또 하면 되잖아. 알겠지? 그래서 절대값이 여러 개, 2개 이상이 포함되어 있을 때 무조건 점프로 절대값을 벗겨냅니다. 그러면 해볼게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얘 음수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얘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예요. 그러면 얘는 음수였으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거야. 맞아? 얘는 양수였으니까 그대로 나올 거야. 맞아? 요렇게. 그럼 정리하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플러스 3 마이너스 x가 6보다 크더라. 보시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넘어가서 4보다 크다.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됩니다.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얘가 답이 아니라니까? 왜 답이 아니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구간에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게 들어있는지 판단해야지 답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거야. 자 그럼 나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구간에서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구간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가 공통된 부분이네요. 그럼 얘 해 돼요 안 돼요? 얘 해 되죠. 얘 해 돼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라고 하는 해 이미 돼요. 확인됐어요. 됐어? 자 그럼 두 번째 상황 갑니다. 마이너스 1 이상 3 미만 이렇게 돼 있지. 그럼 여기 안에 들어있는 x가 0인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0인 걸 집어넣어봐. 그냥 대표적인 숫자. 0 집어넣으면 얘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0 집어넣으면 양수 그대로 나와. 0 집어넣으면 뭐야? 양수 그대로 나와. 근데 그것이 6보다 컸으면 좋겠어. 그럼 잘 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없어져. 그럼 여기가 4고 4가 6보다 크다라는 말이 나왔어? 말 돼 안 돼? 말 안 돼. 그럼 얘는 해 없는 거야. 여기는 해 없어. 오케이? 자 그럼 3 이상일 때 가볼게. 자 3 이상일 때 얘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그대로 나와. 3 이상일 때 얘 양수야 음수야? 음수야. 마이너스 3 플러스 x 그리고 6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데려오면 2x 마이너스 6이 되고 2x가 8보다 크다. x가 4보다 크다. 얘가 솔랑 답이라고 가면 안 된다고. 무조건 해를 확인하라고. 됐어 안 됐어?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3 이상입니다. 4 초과입니다. 그럼 공통된 구간 여긴 거 아니야? 그럼 얘는 해가 되는 거예요. 해가. 어디가 돼? x가 4보다 크다라는 해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얘 해는 뭐예요? 얘 해는 따라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x가 4보다 크다가 답이 된다. 됐어 안 됐어? 이렇게 가는 거야.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쉬워 어려워? 보통? 오케이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숙제는 203까지. 대신 오늘 오답부터 빼줄게. 203까지 하고 대신 오늘 오답부터 빼주고 10분 정도 쉬었다가 틀린 문제들 오답노트래. 틀린 문제들 질문 좀 받겠습니다.